돈에 대해 감히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백만 원을 들여 강의를 들어도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정식으로 금융을 배워본 적 없는 많은 이들이 비싼 대가를 치르며 마법 같은 해결책을 바라는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 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아는 것이 적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그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게 될 겁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손실이 지식 부족이 아닌 중요한 결정을 조용히 좌우하는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모든 조언을 듣고 성공 사례를 보았으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감정이 논리보다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뒤처질까봐 불안해하는 마음,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마치 우리의 뇌가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재정적 손실의 가능성을 감지할 때 신체적 위험과 관련된 뇌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에게는 적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야생동물을 마주하는 것과 같은 신체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이성적이지만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죠.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 시도해볼까 망설이며 충동을 느끼지만 갑자기 내면의 목소리가 터무니없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면 어쩌지? 단 한 푼도 모두 잃으면 어쩌지? 후회하면 어쩌지? 그 돈을 영영 되찾지 못하면 어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바로 이러한 생각의 홍수가 그들을 수년 동안 같은 자리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제가 불운이나 부족한 수입, 기회의 부자의 때문이라고 믿게 되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감정 통제의 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사례 중 하나는 2008년 시장이 붕괴되었을 때 발생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일반 투자자들이 최악의 시점에 자산을 팔아치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일하며 원 한 푼 한 푼 아껴 모았던 사람들이 모든 것이 폭락하는 것을 보며 절망에 빠졌죠. 하지만 놀라운 반전은 침착함을 유지했거나 그저 기다리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은 모든 돈을 회복했고 심지어 이후 수익까지 얻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닥친 재정적 비극은 위기 자체 때문이 아니라 공황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한 평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감정적인 사소한 부분이었죠. 이제 잠시 상상해 보세요.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완전히 명확한 상태라면 당신의 재정 생활은 어떨까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실제 숫자, 과거 데이터, 구체적인 사실을 분석한다면요. 두려움은 당신의 발걸음을 조종하는 그림자가 아니라 더 이상 당신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이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돈을 다루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조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조언은 극도의 감정적인 순간에는 절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거나 두렵거나 지나치게 흥분했을 때 무언가를 결정하려다가 수백만 원을 잃습니다. 이런 시기는 당신의 재정적 미래를 건드리기에는 최악의 때입니다. 두 번째 조언은 감정을 데이터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는 불편한 감정이 찾아올 때마다 도망치는 대신 탐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왜 두려운가? 실제 위험은 무엇인가? 이것이 실제로 나에게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게 할 수 있는가? 이러한 감정의 근거가 있는가? 아니면 그저 과장된 경고인가? 숫자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답이 나옵니다. 한때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괴물처럼 보이던 것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도망치는 대신 질문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두려움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조언은 자신만의 명확한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복잡한 규칙이 아니라 최악의 날에도 따를 수 있을 만큼 간단한 규칙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에 고정된 비율을 투자하거나 시장 침체기에는 아무것도 팔지 않거나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24시간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규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기차가 탈선하는 것을 막는 레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감정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더 이상 당신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을 힘은 없을 것입니다. 이쯤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아는 사례를 하나 떠올려 볼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MC 해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경력 동안 700억 원이 넘는 돈을 벌었지만 충동적으로 돈을 썼습니다. 순전히 감정적인 소비였죠. 자동차, 엄청나게 큰 저택, 사치스러운 선물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돈이 없어서 파산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벌어들이는 돈에 대한 감정을 통제할 규칙을 결코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파산한 것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매일 일어나는 일의 가장 극단적인 반영이며 다만 더 작고 조용한 형태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럼 아마 이런 궁금증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답은 인식입니다. 두 번째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복입니다. 이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연습이 있는데 이는 당신이 재정적 결정을 처리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한 주 동안 돈과 관련된 결정이 생길 때마다 무엇을 샀거나 투자하거나 쓰거나 빌려주거나 팔거나 하는 경우 24시간 규칙을 적용해보세요. 즉시 결정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숙고하세요. 분석하세요. 숨을 고르세요. 모든 것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감정을 방정식에서 제거하는 순간 긴급해 보였던 것이 그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면 얼마나 많은 나쁜 지출과 결정이 사라지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결국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라 감정이 당신을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서 멀어지게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달하는 방법을 배우면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을 옥죄는 재정적 불안의 고리에서 벗어나 더 강하고 현명하며 지속 가능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안정성을 그저 꿈꾸는 사람들과 매일매일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가재능이나 타고난 능력, 돈 버는 특별한 감각의 문제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가 깨닫지 못하고 반복하는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진실은 부가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거의 의식하지 못하면서 매일 반복하는 행동들이죠. 사람들이 어떻게든 준비된 변명들을 늘어놓는지 궁금합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운이 없어서, 숫자에 약해서, 혹은 투자를 이해하지 못해서라고 말하며 마치 이 모든 변명들이 넘을 수 없는 장벽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듀크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당신이 하루 동안 하는 거의 절반의 모든 일이 재능이 아닌 습관에 의해 좌우된다고 합니다. 이는 성장하는 사람들과 정체된 사람들 사이의 차이가 매일 조용히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패턴을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둥지둥 일어나고 돈이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청구서를 내고 통제 없이 돈을 쓰고 이번 달은 빠듯하다고 월급이 충분치 않다고 생활비가 올랐다고 불평하다가 결국 문제는 항상 외부에 있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문제가 내면의 자동 조종 장치에 있다면 어떨까요? 매일매일 당신이 원하는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습관을 반복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결코 변하지 않는 행동의 순환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습관이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사례 중 하나는 실베스터 스텔론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작은 방에서 2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살았고 심지어 살기 위해 자신의 개까지 팔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빠짐없이 아무도 성공하리라 믿지 않던 시나리오를 10쪽씩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키는 스텔론을 빈곤에서 영화계에서 가장 높은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의 명단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재능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습관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조차 매일 조금씩 해내는 규율이었죠. 이것은 우리에게 첫 번째 큰 교훈을 안겨줍니다. 바로 당신의 발전을 자동화하라는 것입니다. 매주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를 저축하고 얼마를 따로 모아둘지 결정해야 한다면 당신은 감정이 주도권을 잡도록 초대하는 셈입니다. 마음은 언제나 핑계를 찾습니다. 오늘은 안 돼. 이번 달은 힘들어. 다음 달부터 시작할 거야. 하지만 자동 아이체를 설정하면 비록 5,000원이나 10,000원이라 할지라도 감정의 손에서 결정을 빼앗아 꾸준함의 영역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이 꾸준함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지출을 감시하라는 것입니다. 복잡하게가 아니라 명확하게 말입니다. 30일 동안 아침 커피부터 그 달의 가장 큰 구매까지 모든 지출을 기록하면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보게 되면 당신은 변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통계적으로 대부분은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돈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저 눈에 띄지 않게 흘러갈 뿐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매주 1시간을 따로 할애하여 금융에 대해 무언가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단 1시간 말입니다. 비싼 책이나 복잡한 강좌, 유명한 멘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을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재정적으로 발전하는 사람들 속에 놓이게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매일 돈을 다루면서도 수년 동안 돈에 대해 전혀 배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어떻게 번영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오락, 스포츠, 소셜미디어에 대해서는 배우지만 당신의 생존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은 이것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 부족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마이크 타이슨과 같은 이야기를 살펴보세요. 그는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돈을 버는 기계였습니다. 하지만 견고한 습관 없이 그는 통제할 수 없이 돈을 썼고 아무것도 감시하지 않았으며 잘못된 사람들을 믿었고 재정적 보호를 위한 루틴을 결코 확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수십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입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습관의 문제였죠.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런 감정을 직접 겪어보셨을 겁니다. 일은 너무 많이 하는데 돈은 그저 공기처럼 사라져버리는 느낌. 돌아보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좌절감.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서 미래는 달라지기를 바라는 막연한 희망. 거의 모든 사람이 월요일부터, 매달 첫날부터, 아니면 새해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늘 내일입니다. 늘 나중으로 미뤄지죠. 그리고 그 나중이 통째로 한평생이 되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사고의 흐름을 바꿔봅시다. 즉시 대답해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지출한 모든 것을 나열해보라고 지금 당장 묻는다면 해낼 수 있으신가요? 거의 아무도 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재정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믿죠. 이러한 착각이야말로 정체를 보장하는 습관입니다. 이것을 바꾸려면 큰 결과를 만들어낼 작은 루틴들을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동 이체를 설정하세요. 오늘의 지출을 기록하세요. 매주 1시간은 배움에 할애하세요. 이러한 작지만 반복되는 행동들이 새로운 재정적 정체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습관을 바꾸면 인생의 궤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번성하는 사람들과 제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의 차이는 거의 재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동입니다. 반복입니다. 매일의 의사결정입니다. 힘든 날에도 흔들리지 않는 꾸준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일부가 되면
당신의 삶 전체가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수입, 자존감, 안정감, 정신적 명료함, 습관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부가 행운이나 타고난 선물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많은 이들이 도달 불가능하다고 믿는 것을 매일매일 쌓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재정 생활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수입은 자신이 성장할 때만 늘어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시장이 변할 때도 아니고 누군가 자신의 가치를 알아줄 때도 아니며 기적 같은 기회가 생길 때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진화하기로 결심할 때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이 거의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더 많이 버는 것이 외부적인 요인에 달려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어렵다. 월급이 오르지 않는다. 회사가 직원을 존중하지 않는다. 성장할 여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를 보면 자신에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수입을 3배 더 빨리 늘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얼마나 스스로를 발전시키느냐라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혹시 너무 많이 일하는데도 너무 적게 번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아무 데도 가지 않는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월급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또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늘 같은 사이클 안에서 살아가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은 흔합니다. 많은 사람이 생존이라는 패턴에 갇혀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도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재정 생활은 그 사람이 더 가치 있고 더 준비되어 있으며 더 유능해질 때 개선됩니다. 돈은 출발점이 아니라 결과물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가 이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하며 시간당 1,000원도 채 안 되는 돈을 벌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현실이 부과하는 한계이자 최종적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프라는 그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에게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소통을 공부하고 기술을 개발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다듬고 사람들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대화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며 감정적인 연결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프라를 성장시킨 것은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프라가 너무나 성장했기 때문에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수조 원대의 제국을 건설하게 해주었습니다. 내적인 성장이 항상 외적인 변화에 선행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고서는 이 이야기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첫 번째 중요하고 실용적인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시장 가치를 높이는 기술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소통 능력일 수도 있고 조직 관리 능력일 수도 있으며 리더십 혹은 영업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하나하나가 새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열린 문 하나하나가 당신의 수익 잠재력을 높여줍니다. 더 많이 배우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더 많이 법니다. 그리고 작은 기술조차도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놀랍습니다. 소통을 더 잘하는 사람은 승진할 기회가 더 많습니다. 시간을 더 잘 관리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생산합니다. 판매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돈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이 쌓이면 수입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절대 하나의 수입원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존 전체가 하나의 월급에 달려 있다면 어떤 불안정성이라도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좋지 않은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작더라도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면 당신의 삶은 변합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고 당신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치를 두는 재능일 수도 있으며 최근에 개발한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화는 당신에게 자유, 안정감, 그리고 그저 고지서만 내는 것 이상의 위대한 무언가를 건설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세 번째 교훈은 당신이 버는 것 중
일부를 떼어 미래의 수익을 가져다 줄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무언가, 순간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스스로 불어나는 지식 말입니다. 당신이 배우는 모든 것은 기회, 명료함, 기술, 새로운 결정, 새로운 길 등 어떤 형태로든 당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들어오는 돈에 반영됩니다. 세상에서 수익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투자와 같이 행동하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교훈은 부가 홀로 생겨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는 교류, 연결, 그리고 당신이 길을 따라 만들어가는 관계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어떤 기술적 능력으로도 열 수 없는 문을 열어줍니다. 올바른 관계는 몇 년이 걸릴 길을 단축시켜줍니다. 진실하고 정직하며 전략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공부나 일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성장을 무시했을 때의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블록버스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때 그 가치가 수조 원에 달했던 거대하고 지배적인 기업이었습니다. 디지털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나갈 수도 있었고, 진화할 수도 있었으며, 스스로를 재창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무시하고 그 규모가 생존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으며 시간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몰락이었습니다. 시장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세상과 같은 속도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당신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진화를 멈추면 세상은 당신을 앞질러 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금 당장 매달 12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삶은 즉시 변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바뀌고 기회가 바뀌고 자존감이 바뀌며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까지 바뀝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존재합니다. 아직 구축되지 않았을 뿐이죠. 그것이 바로 지속적인 성장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어디서 왔든 오늘 얼마나 버는지 혹은 삶을 바꾸려 몇 번이나 시도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스스로를 발전시킬 의지가 있느냐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 주변의 모든 것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수입, 기회, 관계, 미래. 당신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작은 사고방식의 변화가 누군가의 궤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흡수하는 모든 통찰은 종종 당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문을 열어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당신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다면 지금 이 순간 절실하게 이 명확함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아는 그 특별한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이 순간을 당신 자신에게 바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